안녕하세요. 여주신문 이장호입니다. 오늘은 여주축산업협동조합 이재덕 조합장님과 함께 지역 축산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재덕 조합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재덕입니다. 여주신문 독자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주신문 독자 여러분. 한 해가 바빴던 그런 18년을 보내고 정말 19년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여주신문은 제가 알기로 여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정론지의 역할을 또 충분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서 다른 언론지와는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이런 뉴스라든지 또 이런 동영상이라든지 또 일간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장 여주 시민들한테 가장 여주의 어떤 당면 사항이라든지 어떤 사항을 갖다가 전달해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올해도 여주신문 구독자 여러분은 물론 여주 시민 여러분께서 여주신문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만큼 여주신문이 정론지로서 잘 자리를 잡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여주신문을 끝까지 함께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8년을 보내고 이제 2019년을 맞으면서 여주 축협의 조합장으로서 좀 작년에 했던 거죠. 요거는 좀 아쉬웠다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장 이제 아쉬운 것은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산업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앞만 보고 살아온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뭐 산업이든 축산이든 농업이든 어떤 옆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또 마음적 여유가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도 마찬가지로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단백질 공급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게 한동목장입니다. 그 한동목장은 독일에서 젖소를 이렇게 수입을 해다가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왔고, 그것을 이제 뭐 한 마리 두 마리씩 보급을 해서 시작된 게 낙농이고, 또 한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소로 부리다가 그게 힘이 없어지고 좀 일의 능력이 떨어지면 그것을 우리 단백질 공급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앞만 보고 살아오면서 축산도 옆을 보지 못하면서 성장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축산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또 갈등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18년도에는 어떤 그 축사 이격거리 또 축사 신축 불가 이런 여주시의 조례가 이렇게 새롭게 제정이 되면서 축산 농가한테는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힘들어진 한 해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운 점을 이제 우리가 축산 농가들이 스스로 이제 수익의 일부분을 예산 편성하듯이 투자를 해서 깨끗한 농장, 아름다운 농장을 갖고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산인들이 스스로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 또 아쉬운 점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게 이제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게 축분 자원화 공공 처리 시설입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각 축산 농가에 이런 처리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악취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가축분조 처리 공공 처리 시설이 꼭 필요로 한데 이것을 완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제일 가장 큰 아쉬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뭐 주변 민원하고도 관련된 것도 있고 한데, 이제 축산농업 농가들 그리고 또 이제 축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현안은 그럼 하나를 딱 짚으라면 뭐를 짚을 수 있을까요? 예,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뭐 가장 뭐 여러 가지 그 현안 사항이 있겠지만은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축분뇨 공공 처리 시설 이것이 가장 일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 또 선진국가로 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민원이 발생되는 게 축분에서 발생되는 악취 이런 또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여태까지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통해서 개별 처리 시설을 지원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또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장 당면 현황은 축분 자원화 시설을 반드시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이제 보면은 그 저희가 매년 겨울철 되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구제역이나 AI와 같은 그 각종 그 질병인데요. 뭐 이제 축산농가뿐 아니라 이제 뭐 전체적 뉴스로 보면 나라가 들썩였는데 이번 겨울에는 보면 구제역이나 AI 발생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산업을 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도 좀 안도하는 모습인데 무슨 특별한 예방법이 있는지 또는 또 축협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사실 이 가축에 대한 어떤 그 시민들의 생각이 조금 부정적으로 또 이렇게 갔는데 역할을 한 게 구제역이라든가 AI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문제 또 국가적 손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2016년도에도 여주에 AI가 그 발생이 돼서 거의 산란계 농가를 거의 닭을 다 묻는 이런 그 16년도에 이렇게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여주 지역에서는 여주시청 그것도 특히 축산과에서 정말 사전 예방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10년 뒤로 17년도부터 전폭적인 사전에 컨테이너를 농장마다 다 설치를 해서 상주 인원을 배치를 해서 출입을 최대한 통제를 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꼭 가야 되는 그런 차량은 사전 소독을 통해서 또 사전 일지를 통해서 잘 방역을 덕분에 아무튼 17년도 18년도 현재까지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축협에서도 시와 같이 손을 맞잡고 사전 그 차단 방역을 위해서 농가들을 방문을 해서 사전에 방역을 해주고 또 같이 방역초소 근무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덕분에 17년도 18년도에 질병이 전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이런 협조를 통해서 사전에 차단 방역을 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앞으로도 질병에 대해서 타 시군보다는 많은 예방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선제적 예방을 철저히 하셨다는 말씀.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여주 축협에서 이제 축협 임직원뿐 아니라 이제 여성대학이라고 하나요? 축산 네. 여성대학 그 여성 축산인들이 매년 이제 가을에 5학 그 하나로마트 2층 그 옥상에서 이제 매년 그 이웃돕기 1위를 주점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여주시의 연례 행사의 하나로 더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매년 발생하는 그 수익금을 또 이제 그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이제 기부를 해가지고 참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처음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어떤 축산인들의 이제 그 불이웃돕기 행사는 제가 2012년 2월 달부터 조합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년째 조합장을 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조합장을 시작해서 2013년도서부터 이 사업을 해서 올해 6회째를 해서 불이웃돕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저희 조합에서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냥 어떤 보여주기 형식적인 불이웃돕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우리 그 축산인들이 스스로 정말 열정을 해서 이렇게 얻어진 수익금을
사회에 이렇게 어려운 이웃한테 이렇게 주는 게 보람도 있고 값어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 조합에 여성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성 조합원들의 조직인데 한 70명 정도가 그 회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대 임원님들하고 어떤 이런 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인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좀 개선을 하고, 또 축산인들도 여주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이제 제안을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불이웃돕기 행사를 그 주점을 해서 일일 식당을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 재료비만을 제외한 나머지는 얼마가 됐든 사회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대 회원님들이 무료 봉사,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3, 4일씩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전체 우리 주부님들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음식이나 뭐 고춧가루나 아무튼 여러 가지 재료들을 또 많이 갖고 오세요. 네, 그래서 거기서 아무튼 최소한의 경비 그 재료를 구입한 거 외에는 전액 이거를 환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보니까 보통 1,000만 원에서 한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기금이 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2013년부터 올해 18년도까지 6번째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축산인들이 정말 여주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모습이 여주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요거보다도 더 활성화를 시켜서 여주 시민들의 정말 불우한 이웃,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더 활성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여주 지역 농축산물은 이제 결국 또 이제 지역에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네. 이제 예를 들어 여주쌀 같은 건 대왕님표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근데 네. 여주 축산농협 축산물은 어떤 브랜드가 좀 있나요? 지역 브랜드가? 예, 맞습니다. 이제 축산물이 이제 쉽게 따라서 크게 이제 뭐 한우, 뭐 우유, 뭐 계란, 뭐 이런 닭고기 이런 정도가 있는데, 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브랜드가 필요한 게 아시겠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한우거든요. 일본에는 화우고, 한우의 이제 자존심인데 그 브랜드들이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주는 5개 조합이, 5개 시군이 해서 경기도에서 인증한 강역 브랜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 육성하는 지한우라는 브랜드인데요. 이것이 이제 수원 축협, 그 다음에 광주 축협, 용인 축협, 여주 축협, 안양 축협, 이렇게 5개 조합이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인 지한우를 지금 브랜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들은 개별적으로 자기네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강역 브랜드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아시겠지만 이제 아까처럼 축산에 대한 어떤 규제, 또 축사 신축에 대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그 경기도에서는 이게 그 가축이 늘어나기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역 브랜드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경기도에서 많이 이 지한우, 경기도에서 육성하는 지한우로 다 들어올 걸로 보고요. 여주에서는 그것을 지금 지한우 강역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여주 축협에서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네네.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설치에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금 추진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여주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예, 정말 이제 이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우리 축산인들한테는 반드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이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이 축산인들한테 필요한 시설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여주 시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각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이런 축분을 한 곳에 처리함으로써 그 제때 축분을 바로바로 이렇게 운송해서 치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되면 그 축사가 깨끗해지고, 또 축분이 안 쌓여 있기 때문에 악취가 저감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악취가 저감되면 여러 가지 뭐 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여주 시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우리 조합에서 물론 이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한강 수계 기금이라 그래서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여주는 그 수변구역 일권역이기 때문에 우선 지역 대상이 됩니다. 뭐 여주, 강주 뭐 이런 7개 시군이 양평 7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환경부 자금을 통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고 환경을 축분을 제때 처리를 하게 되면 비가 오든 뭐가 되든 그것이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물들을 관리하는데 그 엄청난 비용을 절감을 한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여주시와 또 아니면 축협 이 두 군데만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주 시민들이 이거를 혐오 시설 뭐 이렇게 악취 시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요.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복지국가 선진국가로 됐기 때문에 어떤 주거구의 어떤 시설 허가만 내고 보자 이런 시설은 절대 앞으로는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첨단적으로 깨끗한 처리 시설을 그런 기계 시설을 통해서 정말 시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거. 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마을에 28개 마을의 주민들을 모시고 현장 답사를 해본 결과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시설이 아니더라. 또 여주시장 전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현장 답사를 다 하신 결과 정말 깨끗하고 그렇게 걱정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넓은 의미에서 여주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주의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바꿔주시면 저희가 정말 이렇게 깨끗한 시설을 통해서 또 그 시설을 통해서 축사가 깨끗해지는 그런 축사를 통해서 여주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고 같이 여주 시민으로서 함께 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주 그 공공처 시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주시 축산농가들을 대신해서 여주축산농협 이재덕 조합장을 만나서 여주축산농가와 축협이 가진 고민 그리고 또 이제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 농축산물은 우리 지역에서 먼저 사랑해야만 다른 곳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 농업과 축산업을 대해서 시민들의 마음도 조금씩 좀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바쁜 중에도 초청에 응해주신 이재덕 조합장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덕 조합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주신문 화이팅입니다. 네, 여주신문 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공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